그대만 바람만 불어도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다는 통풍. 나폴레옹부터 알렉산더 대왕, 영국 국왕 헨리 8세,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까지 세상을 호령한 이들도 피해가지 못해 왕의 병, 황제병, 부자병이라 불린다고? 먹는 게 남는 거라는 말은 옛말.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식탐과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통증 잡고 건강까지 잡을 수 있는 통풍에 대해 알아보자. 네, 이렇게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극심해서 바람이 멈추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인데요. 네. 이 통풍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 통증이 아주 극심하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계명대 동산의료원 류마티스내과 최진영 교수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통풍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풍이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관절염으로 혈액 내의 요산이라는 물질의 증가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남자에서 흔하고 대사증후군과도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질환이 동반되고 질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실제 통풍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하여 증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 내의 요산이라는 물질이 많아져서 정상 이상으로 증가된 부분이 관절과 관절 주위 조직의 재발성 그리고 발작성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전신성 대사질환입니다. 요산이 과잉 생성되거나 신장의 이상으로 배설 장애가 생기면 요산이 몸에 쌓이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병을 통칭합니다. 통풍성 관절염, 통풍결절, 통풍성 콩팥병, 요산에 의한 콩팥 결석을 통칭합니다. 통풍을 한자어로 보시면 아플 통자의 바람풍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극심한 통증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사진을 보시면 통풍이 침범된 관절은 선인장 가시에 찔린 듯한 통증이 있다고 해서 침범된 관절을 선인장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또는 악마가 물어뜯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해서 아래 그림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통풍이 어떤 병인지 설명을 들어봤는데 네. 주변에 보면은 이 통풍을 앓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실제로 통풍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우리나라 통풍 발생률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체에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발생이 증가하는가를 보시면 수명 연장과 식이의 변화, 서구식 식습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여러 이유로 운동량이 부족함으로 인해, 그리고 이로 인해 비만 인구의 증가, 또 혈압과 당뇨 합병증인 콩팥 질환의 증가, 고요산 혈증을 유발하는 약제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통풍에 걸리는 원인이 뭘까 잘 해결되지 않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제 주변에 보면 제가 30대거든요. 친구나 선배, 후배들이 통풍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죄다 남자예요. 좀 신기하거든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잘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통풍을 보시면 요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산의 정상 범위는 3에서 7mg/dL,
보통은 3에서 7이라고도 합니다. 이 요산의 수치가 남자에 있어서 여성보다 1에서 1.5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분들의 경우 여성 호르몬이 요산의 배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을 보시면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소화, 흡수, 대사되고 마지막으로 요산이라는 통풍을 일으킬 수 있는 요산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요산이 정상 이상으로 많아지는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몸에 침착이 되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관절, 특히 발가락, 발목, 몸 끝에 있는 관절부터 좋아하게 됩니다. 그럼 이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고등어, 정어리, 생선류부터 조개, 새우, 멸치, 육류의 내장, 그리고 제일 대표적이고 잘 알려진 술, 맥주가 있겠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요산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요산 혈증을 보시면 말 그대로 요산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요산의 정상 범위는 3에서 7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중 요산 농도가 7보다 높은 경우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산의 과포화 상태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이 녹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찌꺼기, 결정을 형성하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의 요산도 똑같은 원리로 요산에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요산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통풍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고 모든 고요산 혈증 환자가 통풍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 요산 농도와 통풍 발생 유병률을 보시자면 그림에서 아래쪽은 요산 농도 수치입니다. 5, 6, 7 이렇게 증가할수록 통풍 발생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급격하게 통풍 발생이 증가하는 시점이 요산 수치가 8인 지점부터 통풍 발생 유병률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산이 높으면 통풍 재발, 발작의 빈도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산이 증가되는 상황은 보시면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또 남자 또는 폐경 후 여성, 그리고 술, 탈수, 비만인 상태에서 요산이 증가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과 성별은 사실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고 술과 탈수, 비만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요산이 증가되는 상황은 동반 질병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만성 콩팥병, 대사증후군, 항암 치료 후에 요산이 증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왜 관심을 기울여야 하나 보시면 고요산 혈증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의 관절뿐만 아니라 작은 혈관이 있는 장기 쪽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에 가느다란 혈관이 있는 곳은 콩팥, 콩팥은 거미줄같이 가느다란 혈관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콩팥의 기능을 나쁘게 할 수가 있고 또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이것이 문제가 되면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산이 높으면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고혈압, 또 고지질혈증, 비만, 당뇨, 뇌졸중, 대사증후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새우를 좋아하는데 이 새우 안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네요. 좀 적당히 먹어야겠습니다. 교수님, 모든 병이 그렇듯이 이 통풍 역시 임상 단계를 거쳐서 병이 진행이 되고 이 기간이 평균 10년 정도라고요? 네, 임상 단계를 보시면 크게 4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 말 그대로 증상은 없고 아프지는 않고 정기 검진상에서 요산 수치만 높게 체크되는 단계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단계가 평균 10년 정도 지속이 되면 두 번째로 급성 통풍 관절염, 통풍 또는 급성 발작이라고 합니다. 급성 발작이 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이 단계는 길면 일주일 정도 되면 통증이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는데 그 시기를 무증상의 가늘기 통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번 단계와 3번 단계가 반복이 되면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성 결절성 통풍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자면 1번에서 증상이 없는 요산만 높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급성 발작, 즉 통풍이 오다가 또 괜찮다가 저절로 낫기도 하다가 사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통풍이 완치가 되었다 또는 나았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나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다가 만성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급성 통풍 관절염 통풍 단계에서는 이렇게 비만한 중년 남성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발가락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럴 때 극심한 통증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고 이럴 때 사진을 보시자면 엄지발가락 색깔은 빨갛게 변해 있고 또 통통 부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 남자한테서 전날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통풍의 공격 원인들을 보시면 제일 대표적인 것은 사실 술입니다. 연말연시 회식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먹고 나면 어김없이 통풍이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다치거나 또는 수술을 앞두고 입원을 해 있는 상태, 또 금식, 그리고 폐렴처럼 감염이 와 있거나 또는 생선, 고기 같은 음식을 과하게 먹고 나서 또 이뇨제, 아스피린 같은 약제를 사용했거나 운동으로 또는 사우나로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일시적으로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과도한 다이어트에도 이런 즉 컨디션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공격의 원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앞에 그 급성 발작이 있다가 또 괜찮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가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손가락에 이렇게 올록볼록한 통풍 결절을 볼 수가 있겠고 엄지발가락에도 통풍 찌꺼기가 쌓여서 이렇게 혹처럼 달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는 신발을 신기가 어렵다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렇게 혹처럼 달려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잘 하시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처럼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등이 붓고 아프다면 한 번쯤 통풍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진단은 보통 언제 아팠고 어떻게 아팠고 그런 이야기만으로도 진단에 참고가 되긴 하지만 급성 통풍 발작이 있을 때 그 침범된 관절에 주사기로 관절물을 뽑아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미경 상에서 요산 결정,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을 확인을 하면 통풍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 만성인 상태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통풍 찌꺼기, 여기 통풍 결절을 바늘로 뽑아보면 하얀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얀 치약 찌꺼기 같은 물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사선 사진상에서 보시면
하얀 통풍 결절들이 그 관절 주위에 침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 통풍이 관절을 녹여서 그거 녹인 것을 미란이라고 하는데, 뼈가 녹여진 미란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진료실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절 초음파를 이용해서도 확인을 합니다. 관절 초음파에서는 뼈는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근데 통풍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계란 껍질처럼 딱딱한 마치 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초음파를 보시면 뼈 위에 이렇게 뼈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면 통풍의 전형적인 징후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증상이 애매한 경우에 저희가 통풍 CT라는 것을 이용해서 통풍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 통풍 CT는 요산 결정을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해서 초록색인 요산 결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초록 결정이 엄지발가락에 있습니다. 이 아마 엄지발가락의 통증이 통풍으로 인한 그런 통증이었을 것을 저희가 의심할 수가 있겠고, 여기 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발목입니다. 발목에 이렇게 초록색 결정, 요산 찌꺼기를 확인을 함으로써 통풍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교수님, 이 통풍이라는 질환은 한 번에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우리가 만성적인 질환이다. 그래서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통풍은 통증이 심하고 재발도 잦아서 사실은 고질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가 비교적 잘 되는 질병이라서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치료 원칙을 보시자면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약물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 또 식습관 조절, 세 번째로는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이 통풍과 관련된 성인병을 조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원인이 요산이 높은 것으로 인해서 이 통풍이 생기기 때문에 요산을 낮춰주는 요산 저하 치료가 되겠습니다. 요산 저하 약물을 매일 복용해야 되고, 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염증을 조절하는 약물, 진통소염제라든지 콜키친이라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관절강내 주사라고 해서 그 통풍이 왔는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을 보시면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술을 끊어주셔야 됩니다. 금주가 중요하겠고, 또 비만인 경우는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되고, 고지방, 고칼로리 식이습관인 사람들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통풍과 관련된 2차 원인을 조절하는 것도 치료 원칙에 들어가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뇌졸중, 또 요로결석, 만성신장병은 없는지, 또 요산 과생산 질환, 백혈병, 림프종, 건선 등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통풍을 앓게 되는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위해서 통풍약을 계속 먹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교수님. 통풍약을 계속 먹으면 간이나 신장이 손상된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약으로 인해서 간이나 콩팥이 나빠지는 것보다 치료약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콩팥이 손상이 되는 확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또 그 치료약은 먹지 않고 아플 때만 진통제만 복용하는 경우는 진통제의 부작용인 또 콩팥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풍이 진짜 무서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합병증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받는 환자가 절반도 채 안 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제대로 치료받는 환자가 사실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가 잘 되는 병 중에 하나인데도 환자분들이 아플 때만 치료하기도 하고,
또 검사는 하지 않고 약만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환자들은 그 통풍이 있는 친구분 약을 빌려서 먹었다고도 저희한테 한 번씩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10년 이상 치료를 방치하면 눈에 보이는 관절 증상으로는 관절의 파괴와 기능 장애가 올 수가 있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절의 증상으로는 신장, 콩팥병, 그리고 고혈압, 동맥경화,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의 대사증후군과 동반되는 다양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방으로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이 있겠고, 비만한 환자는 체중을 조절해야 되고, 술과 담배는 무조건 금연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권장드리고, 고유산 혈증을 일으키는 2차적인 동반 질환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고,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술, 퓨린 함량이 많은 고기류와 내장, 또 등푸른 생선, 과당이 많이 포함된 음료가 있겠습니다. 권장해야 할 음식으로는 지방이 적은 음식, 저지방 유제품, 야채, 블랙커피가 요산 배설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통풍 환자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통풍 환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 오히려 영양실조 걸리겠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고, 사실은 요즘은 약제에 의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제와 약물 복용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통풍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은 관절에 변형이 생기고 신장이 돌처럼 굳고 결석이 생기는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운동만이 답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유마테스넷과 네. 최진영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